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에서 위조 지폐 문제는 아주 오래된 골칫덩이입니다.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서는 위조 지폐 수천 장을 쌓아둔 은닉 창고가 공안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만 7천 원짜리 위조 지폐로 외부에는 자동차 수리 공장으로 알려진 공장 창고에서 위조 지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 공장에 19명을 급파했는데 위조 지폐들은 폐신문지로 가린 채 종이상자 안에 겹겹이 쌓여 있었고 광둥성 일대와 상하이, 산둥성 외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량으로 판매, 유통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위조 지폐 전용 용지와 칼라 복사기를 사용해 지폐를 찍어냈습니다. 또 다른 시간 중국 공안은 광둥성, 둥관시 다링산에서도 다량의 위조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위조 지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볶음용 간장을 사용했습니다. 위조 지폐를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최근에 나오는 위조 지폐들은 감별기로도 분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위조 지폐를 증명하려면 일련 번호를 일일이 대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지폐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모바일 결제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조 지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중국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모바일 결제 시장이 태동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의 상징인 QR코드는 중국 대륙에서 한자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신용카드에서 페이나 QR코드 결제 등의 단계로 넘어간 데 반해 중국은 현금 사용에서 바로 QR코드 결제로 넘어간 나라였습니다. 정부 주도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된 것입니다. 혹자는 이처럼 중국이 현금 없는 사회로 급변한 것을 두고 중국의 IT 기술이 대단해서라고 평가하지만 실상은 위조 지폐가 너무 많이 확산되어서 화폐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 퍼질 대로 퍼져 통제를 포기한 위조 지폐들이 거품 경제를 형성하고 마침내 폭발할 날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중국 공안이 급습을 하고 위조 지폐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해도 대도시 변두리 공장들을 중심으로 위조 지폐 사기단이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하이 등 중국 경제의 심장부에 해당되는 도시들의 장기 봉쇄로 인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계층은 중국의 일용직, 농민공 등 저소득층이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한 여성 농민공이 상하이 봉쇄로 갈 곳을 못 찾아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방역 요원에게 적발돼 두 손을 모으고 빌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성은 다리를 오랫동안 구부리고 그 좁은 전화 부스에 있었던 터라 처음에는 똑바로 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상하이로 일자리를 찾아온 이 여성은 상하이 봉쇄 탓에 졸지에 오갈 곳이 없어진 서민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이 여성은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차례로 감염자가 나오면서 격리시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며칠 뒤 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지만 문제는 고용주가 격리시설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일하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봉쇄로 고향까지 갈 수도 없었고 일하는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결국 공중전화 부스에서 5일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은 한 남성이 상하이에 일자리를 찾아왔다가 도시가 봉쇄되자 갈 곳이 없어서 골판지로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진은 농민공들이 좁은 숙소 안에 다닥다닥 붙어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동자들은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건설 현장 임시 숙소에 이렇게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봉쇄 중인 상하이시와 또 다른 봉쇄 도시 곳곳에는 이처럼 수많은 농민공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 농민공들은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주로 저임금 업종에서 일합니다. 이처럼 봉쇄가 거듭될수록 중국 사회의 그늘로 불리는 농민공들은 점점 더 외진 곳으로 내몰렸습니다.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한 듯 중국 정부가 농민공들에게 생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원 규모나 지급 방식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상하이 인민들은 탈출을 감행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상하이 기차역 앞에 여행 가방을 든 행렬이 수 킬로미터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봉쇄 50일을 맞아 상하이 당국이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기로 하고 열차 운행을 재개하자 장기 봉쇄에 질려버린 시민들이 상하이를 떠나기 위해 기차역에 한꺼번에 몰린 것입니다. 역 안으로 들어가는 데만 몇 시간이나 걸렸고 기차표가 없어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상하이시 공안은 기차표에 과도한 웃돈을 붙여 판매한 암표상 6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다음 달 봉쇄 전면 해제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상하이 시민들의 불신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태입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장기간의 봉쇄로 인해 상하이 주민들은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까지 외부로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런 위태로운 사다리로 탈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런 상태로 50일 넘게 갇혀 있었으니 당장 상하이를 떠나겠다며 기차역으로 대거 몰린 시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최근 중국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 상하이에 대한 장기 봉쇄의 여파가 헝다그룹의 디폴트 이후 겨우겨우 잠재워 놨던 중국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롱창이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밝히며 디폴트를 선언해 중국 경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3월은 부동산 거래의 최대 성수기이지만 장기간의 봉쇄로 부동산 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해 상하이의 중고주택 거래 건수가 작년 대비 68%나 감소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산업이 중국 국내 총생산의 30%가량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 부랴부랴 부동산 시장 심폐소생술에 나섰습니다. 지급 준비율과 기준금리를 내려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고 일부 지방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였습니다. 꺼진 불을 다시 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는 정책적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무너진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중국 당국이 돈줄을 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풀어준다고 하니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공장 폐쇄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자 얼마 전부터 상하이 내 일부 공장에서는 조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허가가 바다 한가운데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것만큼이나 적은 양이라 상하이 공장 중에서 조업 가능한 공장은 지금도 극히 드물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하이 증권뉴스가 상하이 기업 14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월 7일 기준으로 생산 능력의 30% 정도만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봉쇄로 인한 상하이의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봉쇄가 풀리더라도 상하이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발 경제 위기가 중국 전역을 뒤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참다 못한 인민들 사이에서 최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지난 1분기 미국은 마이너스 1.4% 성장해 역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지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것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은 한꺼번에 사각 파도가 물려왔다는 분석입니다. CNBC가 분석한 중국의 사각 파도는 부동산 위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급속한 경기 냉각,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한 외부 대출 등입니다. CNBC는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중국의 경제 위기를 간과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을 강타한 사각 파도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